식사를 하셨습니까? 주말에 친구하고 잠깐은 아니죠. 한 300km 되니까 라이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정비를 겁나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게 이제 강원도 갔다 와가지고 뒤에 슬링빅 새들백 거치대가 볼트가 부러져가지고 그거부터 교환을 했고요. 친구가 새들백 거치대를 잡는 양쪽 브라켓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부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착을 하니까 좀 새들백이 흔들리는 게 확실히 덜해서 좀 더 무게를 싣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기존에 나와 있는 저기 뭐 GS나 뭐 아니면은 뭐 아프리카트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새들백에 실을 수 있는 그 무게가 한 5kg밖에 안 돼요. 10kg, 20kg 이렇게 못 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새들백 설명서에 보면은. 근데 막 세계 여행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 거기다 막 60kg, 70kg씩 싣고 다니니까 그것도 새들백 브라켓이 막 부러지고 막 그러거든요. 일단 뭐 이거는 미라주는 원래 있는 정상적인 브라켓이 아니고 수능이라는 데서 만들어서 파는 브라켓인데 되게 약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고 뭐 볼트만 교체를 하면은 되니까 번거로워서 그렇지 1년에 한두 번 정도 부러진 거 교환을 하면은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고서 잠깐 주행을 해보니까 뒷실린더가 조금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 좀 푸드덕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전에 플러그 캡하고는 다 갈았어요. 근데 그리고 앞에 이그니션도 교환을 했는데 뒤에 거 이그니션, 그러니까 초크죠. 초크 교환을 안 해가지고 초크도 이건 다이오드 형태, TR 형태가 아니고요, 코일 형태도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맞는 형번의 이거는 지금 EFI이기는 한데 대우 ECU라서 그 형번의 이그니션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신형 이그니션을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프론트도 신형으로 붙였는데 신형은 잘 돌아가는데 자꾸 뒤에 게 실화를 해가지고 요번에 이그니션을 교환을 했습니다. 봄에 사놨던 거 제가 제 손으로 직접 교환을 했고요. 엔진오일 교환하고 친구 카센터 협찬으로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을 했습니다. 제가 교환하려고 브레이크액을 샀는데 호수도 사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위에서 붓고 밑에 브레이크를 놨다 잡았다 놨다 하면서 조금씩 빼야 돼서 혼자 하기는 번거롭죠. 혼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혼자 하기는 안 되는 게 아니고 되긴 되는데 번거로워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야, 우리가 가게 오면 기계에다 물리면은 진공펌프에다 물리면 그냥 위에서 붓기만 하면 되는데 그 짓을 왜 하고 있어, 일로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냅다 쫄쫄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브레이크 오일 2통 사가지고 집에 갖다 놨는데, 주문해서 갖다 놨는데 갖다 준다고 그러는 걸 까먹고 갔어요. 나중에 갖다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브레이크 오일 갈았습니다. 뭐 용량은 얼마 안 돼요. 뭐 한 200ml, 프론트 브레이크 200ml, 후륜 브레이크 한 200ml, 200~300ml 다 해서 한 1리터면 떡을 치고 교환을 하죠. 그리고 간만에 한 달 반 만에 세차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운전을 하러 지금 나가는 중입니다. 뭐 시운전 코스는 뭐 뻔하죠. 뭐 대청댐이죠. 지금 시간이 한 3시 좀 넘었거든요. 한 4시 정도, 4시는 안 됐고, 날이 뜨거워가지고 핸드폰 충전이 안 되네. 근데 지금 햇빛은 되게 뜨거워요. 햇빛에 서 있으면 뜨끈뜨끈 할 정도 되는데, 어저께 예초기 촬영하느라고 카메라를 들고 나갔는데 카메라도 작동이 안 되고 핸드폰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날이 뜨거우고 햇빛이 나니까 카메라나 핸드폰, 스마트폰이 발열 때문에 촬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액션캠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액션캠은 어느 정도 그 발열이 있어도 버티거든요. 액션캠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화질이 아주 그냥 뭐 엉망진창이죠. 액션캠의 한계죠. 간신히 촬영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것도 뭐 1시간 넘게 촬영했으면 아마 꺼졌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빨리 끝나고 애드리브로 그냥 막 조져가지고 빨리 끝내서 일찍 들어왔어요. 제 유튜브에도 지금 뭐 전면 번호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2편에 해서 올렸는데 뭐 전면 번호판들을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냥 제 생각 올렸습니다. 뭐 제 생각 올렸는데 뭐 경허히 받아들인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냥 제 생각을 올렸어요. 저도 뭐 경험이 그렇게 뭐 무지하게 많고 뭐 그러지는 않아서 오토바이 많이 타신 분은 뭐 30년 40년씩 타신 분 계시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20대는 내내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생각도 못했던 상황이고 그때는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오토바이 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군대에서 뭐라고 안 했습니다. 지금은 행정보급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행정보급관이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94년도인가요? 육군본부에서 그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이제 명칭을 바꾸면서 직위 호칭을 전부 다시 개편을 했죠. 그러면서 그 응모를 했는데 제가 응모한 게 돼가지고 행정보급관이라고 그때는 지금 이제 인사사령부가 따로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인사사령부가 없고요. 인사참모처였죠. 인사참모처에 직접 가서 제안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당선이 돼가지고 그 행정보급관 부소대장 뭐 이런 용어들이 제가 냈던 그 직위들에 대한 명칭이 엄청 많이 반영됐어요. 그때 제가 군단에 근무할 때인데 군단 보직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고서를 한 6페이지 정도 써서 냈던 것 같아요. 6페이지 써서 직위마다 그 인가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일반 군인들은 다 TO라고 알고 있죠. TO라는 거 TO를 가지고 그 TO마다 다 직위 명칭을 부여를 해가지고 제출을 했더니 그게 무지하게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사관 그 명칭 바꾸는데 조금이나마 일조를 한 그런 게 있습니다. 자랑은 아니고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 얘기하다 글리가 안 나또. 내가 뭐 군대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뭐 타고 다니고 인사계들이 많이 타고 다녔죠. 그때 뭐 시티백 DL이죠. DL 시리즈 뭐 이런 거 인사계들이 아침 되면 출근하느라고 이제 그 부대 인근에 사시는 인사계들은 오토바이 타고 뻘뻘이 타고 뻘뻘 출근하고 맨날 그랬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제 96년도 7년도 넘어가면서 오토바이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또 그때 뭐 범죄와의 전쟁 끝나고 나서 어떤 분위기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오토바이 사고가 군대 내에서 굉장히 많이 났어요. 사망사고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어느 순간에 다 금지를 시켜버렸죠.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못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도 계급이 대령인데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한다고 육군본부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풀리는데 그건 30년 걸린 거죠. 30년 아니고 25년 이상 걸린 거죠.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군대 특성상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93년도 4년도 5년도 이 당시에 뭐 대단했죠. 군대가 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시작하자마자 그냥 하나회 척결한다고 막 깨부셔가지고
뭐, 눈 뜨고 나니까 군단장이 없어지고 사단장이 없어지고 참모부에 막 뭐 중령들 막 모가지 날아가고 막 그런 시절이었죠 진짜. 전 군단에 있었는데 군단에 뭐 그냥 뭐 막 참모들 대령이니까 막 우수수 날아갔죠. 많이 날아갔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5년도 그 당시에 그 장군 달아서 사단장 하신 분들 중에 똥별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했죠. 왜냐면 지도력도 없고 카리스마도 없고 그냥 줄 잘 서가지고 장군 달고서 사단장 나오고 그러신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분 밑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결국은 말로가 비참하더라고요. 결국은 사단장 끝나자마자 끝나지도 않았죠. 뭐 1년 반 정도 하다가 보직해임 당했습니다. 보직해임 당해가지고 깜빵 가고 추징금 물어내고 왜 그러냐면은 해먹은 게 있어가지고. 사단장급 장성급 지휘관이 되면은요 제일 큰 이권이 걸린 게 뭐가 있냐면은 부대 내에 부대 관할 지역 내 군사보호구역 그 관할권이 있어요. 근데 그 군사보호구역이라는 게 얼마나 그 대단한 거냐면은 군사보호구역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민간 재산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막 이런 거 할 경우에 사단장이 승인을 안 해주면은 아파트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사단장한테 이제 매기는 거죠. 그래서 많이 하고 그 군사보호구역 장교가 따로 있는데 제가 사단에서 근무할 때 그 앞에 있던 여군이 군사보호구역 장교를 했는데 먹다가 걸려가지고 깜빵 갔죠. 그것뿐만 아니고 뭐 또 여러 가지 걸린 게 있었는데 아주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었는데 그래서 깜빵을 갔고 그 뒤에는 이제 고향 선배가 그 업무를 했었는데 그 양반은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피도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양반이라 가지고 얄딱거리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해쳐먹더라고요. 해준다고 그러면서.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 선배가 그 사단장이 그 이제 뭐 풀어줘라 막 이런 거 업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해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사단장한테 막 그런 지시를 받고 그거를 또 합리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막 그래서 되게 힘들어했던 모습을 많이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오토바이 지금 타보니까 뭐 찐빠하고 그랬었는데 괜찮은 것 같네요. 그렇지 이렇게 기어 변속을 하면서 악셀을 이렇게 당겨보면은 힘이 좀 딸리는 상태면은 더더더덕 하고 좀 느낌이 나는데 그런 느낌은 없네요. 그리고 좀 주행을 해서 열을 받은 상태에서 시동만 안 꺼지면은 거의 완벽하게 수리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나마 조금 제가 이거 손이나 보면서 자가로 정비하고 그러니까 부품값만 들어가서 정비하지. 이게 진짜 오토바이 아무것도 모르시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수리하러 다니면 미라즈 650 아이고 진짜 눈알 나오죠. 중요한 거는 이거를 수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기종이 아니고 많이 못 보던 기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인데 맥을 짚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원인이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 부분을 딱 짚어서 원인 제거를 해주는데 뭐 모르니까 그냥 뭐 이것도 갈아보고 저것도 갈아보고 요즘에는 다 아세이로 나오잖아요. 통으로 그냥 통째로 막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아보고 이거 아니면 뭐 또 증상이 뭐 있다 그러면 또 다른 것도 또 갈아보고 삽질만 하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런 정비센터는 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한 번, 두 번 고쳤는데 안 된다, 증상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거기는 때려치고도 가지 말라고 집어치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그런 데가 많아요. 근데 뭐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걸러내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죠. 제도적으로 좀 아쉽죠. 뒷바퀴가 저번에 빵꾸 나고서 바람이 조금 빠졌는가 봐요. 뒤에가 악셀레를 당기면 좀 움찔움찔하는 느낌이 좀 나네요. 덥긴 더운데 확실히 이렇게 그늘을 달리면은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시원하네요. 요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로가에 모래가 엄청 많이 깔렸습니다. 라이딩 시작하시는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문화대전지에서 조금 쉬다가 담배 한 대 피고 지금 출발을 했는데 오토바이 상태가 장거리를 가기에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닌 것 같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찐빠를 조금 해요. 그래서 지금 성원 오토바이를 가려고 티맵을 찍는데 티맵에 1륜차 전용이 없어졌네요. 내차 등록을 해도 1륜차 전용으로 안 뜨네요. 집에 가서 연구 좀 해봐야겠는데 티맵을 계속 오래 사용해서 제일 편한 앱이라서 티맵을 많이 썼는데 아니면 뭐 카카오로 가든 네이버로 가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쉬운 게 없네. 이런 자동차 정보를 여기다 등록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거든요. 이게 자동차 정보를 등록을 하면은 자동차 수리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확인을 하냐면은 SK 스피드메이트 있죠. 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확인 경로가 정복을 할 수 있는 경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한 가지 핸드폰 앱을 이용하면은 차량 이동 경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나 하나만의 이동 경로라면은 별거 아닌 정보지만은 그게 전 국민의 뭐 한 30-40%가 만약에 이동 경로가 추적이 된다 그러면은 생활 패턴이 보여요. 나이별로 직업별로 뭐 이런 식으로 그래버리면은 엄청난 고급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 얘들이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필요한 회사들이 있어요. 자동차 회사들, 현대나 기아자동차 뭐 이런 데서도 그 정보를 가지고 차량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대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법니다. 대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특히나 카드 쓰면은 카드 그 매출 내역을 다들 팔죠. 고객 동의하라고 그래가지고 다 팔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느 회사들이 많이 사냐면은 편의점 업계라든가 아니면 요식업 업계 같은 데서 많이 그걸 사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일일이 카운터로 찍어서 고객 수를 셌는데 요즘은 카드 회사에 요청을 하면은 몇백만 원만 주면은 아마 정보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거기 CGV 앞에 몇 명이 지나가나 그리고 나이대별로는 어떻고 개인별 카드 매출액은 사용액은 얼마 정도 되고 이런 정보들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여기다가 편의점을 세우고 아니면 커피숍을 세우고
오픈을 하고 뭐 제과점을 오픈을 하면 얼마나 벌릴까, 주요 고객층은 어디가 될까, 타겟은 뭐 누가 될까, 뭐 이런 마케팅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 정보가 되는 거죠. 대기업들이 그냥 버는 게 아닙니다. 규모 경제를 하기 때문에 버는 것도 있는데 정보 이용하는 수준이 달라요. 뭐 이번에 자영업 하시는 분도 어렵다 그러는데, 자영업 하면서 솔직한 얘기로 자기 가게 매출이 얼마고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원자재 값이 얼마나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다 계산하시는 분들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또 그것까지 계산하시는 분들은 잘 망하지도 않아요. 브레이크가 헐렁했었는데 짱짱해졌네요. 브레이크 디스크 라이닝이 많이 달아도 이렇게 헐렁한 느낌이 나는데, 브레이크 오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브레이크 오일이 수분 함량이 많아지면은 페이퍼럭도 금방 생기고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는데, 저도 한 3, 4년 안 갈았던 것 같아요. 오토바이가 아까 한번 푸럭푸럭 한 다음에 제출력의 한 80%?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엔진 오일 교환했는데도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원일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질하라고 있으니 디실린더 실화 같은데, 디실린더 실현할 게 없는데 지금 스파크 플러그도 8,000km도 안 탔잖아. 5,000km밖에 안 탔고, 올 봄에 타다가 갈았으니까 5,000km 탔고, 플러그 캡도 5,000km밖에 안 탔고, 스로틀 바디 청소를 해줘야 되나? 어지간히 이거는 EFI라서 스로틀 바디로 그냥 연료를 밀어주는 연료 펌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스로틀 바디에 이렇게 카본이 끼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옛날처럼 카브라타에서 공기를 밀어주면은 스로틀 바디가 지저분해져서 가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데, 쓰니까 엄청 뜨겁네. 허벅지가 뜨끈뜨끈합니다. 열받아갖고. 오늘 또 맡겨놓고 택시 타고 가야 되네. 족같네. 지금 오토바이가 있어야 되는데 오토바이가 없죠. 이유는 어제 시동 꺼짐을 대청댐에다 발견을 하고 바로 센터에 갖다 줬습니다. 센터에 갖다 줬는데 의심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심되는 부분은 레귤레이터에 있는 릴레이가 시원찮아서 전압 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그럴 경우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ECU가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품을 수급을 해보고 그리고 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친구가 국민학교 때 그 소풍 가는 것 마냥 즐거워했었는데 지금 미안한 상황이 됐죠. 세차하고 다 준비하고 있을 텐데 참 기대만 잔뜩 해놓고서 약속을 어긴게 돼서 불가피하게 그랬지만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미안한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좀 오토바이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외형적으로는 되게 멀끔해요. 되게 말끔한데 내면적으로 그런 시동 꺼짐 문제하고 디스크가 안 좋아서 아마 완강기어 문제인지는 일단 뜯어봐야 알겠지만은, 사장님 말씀대로는 디스크 판이 휘어서 그럴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기어가 간헐적으로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는 현상이 있거든요. 내리가는 건 잘 내리가는데 올라가는 게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좀 강제로 좀 이렇게 좀 올리거나 아니면 더블 클러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변속을 해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까지 해결을 해서 뭐 해결을 하는 것이 정답이긴 한데 지금 부품 수급에 문제가 있으니까 부품이 조달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부품을 수급하고 있어요.
부품 수급하는 거는 뭐 뻔하죠. 뭐 폐차해서 또 뜯어서 수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화석차를 타면은 참 어려운 문제가, 어제 사장님하고도 잠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사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오토바이는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리하는 게 중요하다. 883도 수리 부품이 없어서 지금 수리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예, 옛날 캬브 엔진은. 예, 그런 거 보면은 오토바이를 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리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운행을 해야 된다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더욱더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화석 바이크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 많이 타는 기종을 타세요. 예, 화석 바이크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타고 다니면은 저야 유튜브를 위해서 뭐 이런 이벤트 있으면 이렇게 영상이라도 찍어서 올리고 그런 용도로 쓰는 거지. 절대로 취미생활을 하는데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트러블이 일어나면은 이게 여행의 즐거움이라는 게 아예 없어지거든요. 악몽이에요, 악몽. 사실 어제도 제가 시운전을 나갔던 게, 저는 어떤 부분은 수리를 하면은 반드시 시운전을 합니다. 최소한 100km 정도. 100km 정도를 시운전해서 무사 통과를 해야만이 200km, 300km, 400km, 500km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100km도 못 가는 오토바이는 200km, 300km는 더더욱 못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토바이 수리 후에는 시운전을 반드시 하는데, 어제도 안 해봤으면 친구하고 일요일날 라이딩 가서 막말로 중간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시간만 깨지는 게 아니고 진짜 어려운 시간 내서 같이 라이딩하는 그 친구 시간까지 까먹는 거거든요. 절대 민폐죠, 민폐. 저도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저도 기분 나쁘고 기분도 잡치고 뭐 그런데 그 친구도 똑같아져요. 왜 그러냐면은 오토바이 타다 보면은 누가 같이 여행 갔는데 오토바이가 퍼져갖고 중간에 섰다 그러면 차 주인이 나도 걱정이 되는데 같이 간 친구도 걱정을 같이 해줘요. 그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테스트를 하고 또 반복적인 수리를 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토바이를 못 믿으면 장거리 못 가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봄에 5,000km를 넘게 주행을 하면서 거의 6,000km까지 주행을 하면서 참 고마웠던 게 이벤트가 없었어요. 뭐 뒤에 새들백 뭐 떨어져가지고 뭐 그런 것들은 뭐 이벤트도 아니죠. 이제 뭐 저 혼자 쑥닥쑥닥 고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안 하고 트러블도 없이 굉장히 잘 탔습니다. 근데 한 2개월, 불과 한 1개월 반 정도 오토바이 세워놨다가 다시 이제 시동을 걸고 다시 주행을 하려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차라리 좋게 생각하면은 라이딩 중에 이런 거를 당한 것보다 라이딩 전에 체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고장이 발견돼서 수리를 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만약에 라이딩 갔다가 어디 저기 뭐 양구나 뭐 어디 뭐 인제 뭐 이런데 산골짜기 가갖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푹 퍼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견인도 못하고 어떻게 할지도 오토바이 진짜 버리고 와야 돼요. 버리고 버스 타고 와야 돼요. 어쩌게 오토바이 맡기고서 시내버스를 진짜 간만에 타봤죠. 간만에 타고 터벅터벅 오는데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짜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컵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냥 냅다 비비 잤습니다. 그랬더니 좀 마음이 풀리긴 했는데 돌이켜 생각하면 잘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인생이고 이게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간 뭐 이건 또 가을 라이딩 준비를 잘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또 잘 고쳐가지고 가을 라이딩 또 재밌게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